화면에 붉은색 억세스 디나인 경고창이 반복적으로 깜빡인다. 2035년 서울. 이곳에서 얼굴은 곧 지갑이고 열쇠이며 신분증입니다. 미래형 도시 전경. 홀로그램 광고판들, 하늘을 나는 드론들. 저는 이 시스템을 설계한 엔지니어 이도현입니다. 아니, 이도현이었습니다. B- 경고음 효과. 오늘 아침 7시 32분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을 사는 순간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단말기가 말하더군요. 일치하는 정보 없음. 처음엔 기계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화면 전환 뉴스 속보 이도현, 일가족 살해 후 도주 중. 하지만 10분 뒤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제 얼굴을 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 진짜 얼굴은 이 도시에서 지워졌다는 것을요. 그런데 놈은 제 돈만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놈은 제 얼굴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 도연의 얼굴을 한 누군가가 칼을 휘두르는 모습. 놈을 잡아야 합니다. 놈의 마스크를 벗기기 전까지 저는 유령입니다. 모든 것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도현 36살. 국가 생체인증 시스템 아이덴티티 넷의 수석 개발자였습니다. 15년 전 대학 동기였던 정우진과 함께 이 시스템을 설계했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의 얼굴, 지문, 홍채, DNA 정보를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오류율 0.00001%, 범죄율은 10년 전 대비 87% 감소, 모든 거래는 얼굴 인식으로, 모든 출입은 홍채 스캔으로, 모든 신원 확인은 DNA 정보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완벽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는요. 7시 30분 아파트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생체인증 패널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녹색 불이 켜지고 이도현님,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7시 32분 아파트 단지 입구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집어들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얼굴 인식 단말기에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B-,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생체 정보 불일치. 다시 시도해 주세요. 이상했습니다. 다시 얼굴을 갖다 댔습니다. B-, 일치하는 정보 없음. 결제 불가. 편의점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스템 오류인 것 같으니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나중에 다시 오라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웃으며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오류겠거니 했습니다. 7시 45분 지하철역 개찰구 앞에 섰습니다. 홀로그램 스캐너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B-, 신원 확인 불가. 통과 거부.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개찰구 앞에서 막혀 서 있는 저를 뒤에서 사람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빨리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영무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누군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영무원은 태블릿을 꺼내 제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상하네요. 고객님 얼굴이 데이터베이스에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이도현이라고, 시스템 개발자인데. 이도현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볼게요. 잠깐만요. 이도현 씨 맞네요? 그런데 영무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객님, 지금 긴급 수배 중이신데요. 살인 혐의로. 뭐라고요? 그 순간 역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천장의 스피커에서 기계음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긴급 수배자 발견. 이도현 36세. 일가족 살해 용의자. 즉시 체포 요망. 여간의 모든 대형 스크린에 제 얼굴이 떴습니다. 수배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CCTV에 찍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제 얼굴을 한 누군가가 주택가에 침입해 일가족 4명을 칼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젯밤 11시 23분. 강남구 대치동. 저는 그 시간 집에서 혼자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범인은 분명 제 얼굴이었습니다. 제 걸음걸이, 제 체형, 심지어 제가 즐겨 입는 검은색 후드까지 똑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살인마야, 경찰 불러. 저는 본능적으로 뛰었습니다. 영무실 옆 비상구로 달려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경보음이 귀청을 찢었습니다. 지상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서 경찰 드론 3대가 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조명이 제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용의자 확인. 이도현. 즉각 투항하시오. 저항시 강제 진압합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골목으로, 건물 사이로, 지하 주차장으로. 평생 처음으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20분을 뛰어 한 폐건물 지하에 숨었을 때 저는 비로소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생체 정보를 복제했습니다. 제 얼굴, 제 지문, 제 홍채를. 그리고 그 정보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동시에 시스템에서 진짜 제 정보는 삭제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도, 신용카드도, 전화번호도, 집도, 직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저는 죽었고 제 얼굴을 한 살인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붉은 경고창이 떠 있었습니다. 단말기 사용자 신원 불일치. 긴급 신고 시스템 작동 중. 5분 내 경찰 출동 예정.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배터리를 빼냈습니다. GPS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국가 생체 인증 시스템을 해킹하고 제 정보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답은 하나였습니다. 내부자. 그것도 시스템의 핵심을 알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저를 포함해 단 3명뿐이었습니다. 저, 공동개발자 정우진, 그리고 국정원 담당관 김재석. 하지만 왜 저를 이렇게 만든 걸까? 폐건물 지하 어둠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완벽한 시스템이 이제 저를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시스템이 완벽할수록 저는 더 철저하게 지워질 것이라는 것을.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저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령에게도 할 일은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제 얼굴을 되찾는 것. 폐건물 지하에서 6시간을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거리로 나왔습니다. 후드를 깊숙이 눌러쓰고 CCTV를 피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2035년 서울에서 감시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거리의 모든 가로등, 모든 신호등, 모든 건물 외벽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민들이 착용한 스마트 안경에도 실시간 얼굴 인식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15년 전 대학 시절 배웠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하수구망. 서울 지하에는 거대한 하수도 시스템이 있고 그곳에는 카메라가 거의 없습니다. 강남역 근처 맨홀 뚜껑을 열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지만 안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드론도 CCTV도 생체 스캐너도 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수구를 따라 3km를 이동해 구도심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재개발이 중단된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곳. 이곳에는 시스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고 여전히 현금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허름한 PC방을 발견했습니다. 간판에는 현금 결제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남은 10,000원짜리 지폐 2장으로 3시간 이용권을 끊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VPN을 여러 개 거쳐 익명 네트워크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시스템에 백도어를 통해 침입했습니다. 백도어는 15년 전 시스템을 처음 설계할 때 만들어둔 비상구였습니다. 정우진과 저만 아는 숨겨진 관리자 계정. 절대 사용하지 말자고 약속했던 최후의 수단.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관리자 화면이 떴습니다. 저는 제 계정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제 계정은 3일 전부터 비정상적인 활동을 보였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일 누군가 제 계정으로 로그인해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조작된 데이터는 제 것이었습니다. 얼굴 인식 알고리즘의 가중치를 변경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제 얼굴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진짜 제 생체 정보는 오류 데이터로 플래그를 달아 시스템에서 거부하도록 조작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범죄 기록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지난 6개월 동안 12건의 강력 범죄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절도, 사기, 폭행, 그리고 어젯밤의 살인까지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를 범죄자로 만들고 동시에 제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는 작업. 저는 IP 로그를 추적했습니다. 제 계정에 접속한 IP 주소는 3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아파트. 하지만 어떻게? 저는 그 시간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두 번째는 회사 본사, 개발팀 사무실. 세 번째는 강남구 청담동의 한 펜트하우스. 저는 그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의 집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우진이 15년 지기 친구, 함께 시스템을 만든 동료가 저를 배신한 건가?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저는 우진의 계정 활동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진은 6개월 전부터 고위 공직자들의 생체 정보를 몰래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47명, 장관 8명,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이것은 단순한 신원 도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전복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우진은 제 얼굴을 빌려 범죄를 저지르며 시스템의 허점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고위층의 생체 정보를 이용해 국가를 장악하는 것.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진의 금융 거래 내역, 통화 기록, 위치 추적 데이터,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6개월 전부터 제너시스라는 비밀 조직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생체 인증 시스템을 이용해 신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는 극단적 기술 집단. 그들은 우진에게 거액을 지불했고 우진은 그 돈으로 불법 생체 복제 기술을 구입했습니다. 성형수술, 유전자 편집, 인공 피부 이식, 그리고 마침내 저와 똑같은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3개월 전 우진이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개인 클라우드에 암호화되어 저장된 파일.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우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제 얼굴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얼굴. 우진은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도현, 만약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늦었어. 넌 이미 죽은 거야.
시스템상으로는, 그리고 곧 현실에서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생각은 없어. 우리가 만든 시스템 너무 완벽하잖아.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근데 너는 그걸 몰랐지. 넌 항상 윤리니 책임이니 하며 나를 막았어. 화면 속 우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널 제거하기로. 내 얼굴로 범죄를 저지르고 널 시스템에서 지우고 내가 새로운 이도현이 되는 거야. 더 나은 이도현, 더 강한 이도현. 그리고 제너시스의 도움으로 나는 이제 너보다 더 완벽해졌어. 시스템도 구분 못해. 내가 가짜인지 내가 가짜인지. 재밌지 않아? 한 가지만 말해줄게. 3일 뒤 국회에서 생체인증 관련 법안이 통과돼. 그럼 모든 국민의 생체 정보가 중앙 서버로 통합돼. 그날이 오면 나는 신이 되는 거야. 이 나라 전체를 내 손바닥 안에 넣는 거지. 도연아,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히려 할 거라는 거 알아. 근데 불가능해. 넌 이미 살인자야. 누가 널 믿겠어? 경찰도 정부도 아무도 널 믿지 않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선물 줄게.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제 아파트 현관문 앞. 어젯밤 11시 15분. 제가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검은 후드를 입고 가방을 메고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집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진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한 우진이 제 집에서 나와 범행 현장으로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PC방 구석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는 아이러니.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우진이 한 가지를 간과했다는 것을. 그는 제 얼굴을 완벽하게 복제했지만 제 기억까지는 복제하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한 우리만의 추억, 둘만 아는 비밀들, 그리고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겨둔 진짜 인증 방법. 단순한 생체 정보가 아니라 행동 패턴, 타이핑 리듬, 사고 방식까지 분석하는 숨겨진 알고리즘. 우진은 그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혼자 만든 백업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깊숙이 잠들어 있던 진실 검증 알고리즘을 깨웠습니다. 3일 뒤 국회. 우진이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저는 그를 막아야 합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하지만 어떻게? 저는 지금 전국에 수배된 살인자입니다. 경찰도 군대도 모든 시스템이 저를 쫓고 있습니다. 우진의 얼굴로 가장한 저는 죽여야 할 적이고 진짜 저는 체포해야 할 범인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PC방에서 나와 저는 우진의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거리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24시간 감시를 계속했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는 50층 건물의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생체 인증 시스템이 저를 즉시 감지할 테니까요. 저는 건물 뒤편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찾았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구형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는 아직 구식 비밀번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15년 전 시스템 설계 당시 저는 모든 건물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백업해 두었습니다. 비상용으로. 그 비밀번호는 아직 유효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우진의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최신형 생체 인증 잠금 장치가 있었습니다.
홍채, 지문, 얼굴을 동시에 스캔하는 3중 보안 시스템. 하지만 저는 이 시스템의 설계자였습니다. 모든 장치에는 제조사 기본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공장 초기화 시 사용하는 마스터 키. 저는 잠금 장치 패널을 열고 내부 회로에 접근했습니다. 메인보드의 리셋 버튼을 10초간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을 지나 서재로 갔습니다. 우진이 컴퓨터 작업을 하던 곳. 책상 위에는 노트북 3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우진과 제가 대학 시절 함께 만들었던 암호 체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진의 계획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트북에는 제너시스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국회의원 47명, 장관 8명, 대법관 3명, 군 장성 12명의 생체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복제된 데이터. 두 번째 노트북에는 3일 뒤 국회에서 벌어질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안 통과와 동시에 중앙 서버를 장악하고 복제한 생체 정보로 고위 공직자들을 통제하는 시나리오. 세 번째 노트북에는 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최근까지 15년간 찍은 제 모든 사진, 표정, 각도, 조명 상태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진마다 분석 데이터가 달려 있었습니다. 눈웃음 패턴, 입꼬리 각도, 주름 형성 방식, 얼굴 근육 움직임, 모든 것이 수치화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제 얼굴을 연구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저와 똑같은 표정을 짓기 위해, 저와 똑같이 웃기 위해, 저와 똑같이 보이기 위해. 저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15년 친구가 저를 이렇게 해부하듯 연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노트북을 끄고 서재 안쪽 옷장 속으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옷장 틈 사이로 저는 밖을 봤습니다. 그곳에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제 얼굴이었습니다. 저와 완전히 똑같은 얼굴, 똑같은 키, 똑같은 체형, 심지어 걷는 방식까지 똑같았습니다. 우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마, 볼, 턱선, 마치 작품을 감상하듯. 그리고 웃었습니다. 제가 웃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완벽해. 우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구분할 수 없어. 시스템도 사람도 심지어 도연 자신도. 우진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제 수배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도연 생체 테러리스트 72시간째 도주 중. 시민 제보 급증 하나 검거 실패. 우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만 더 버텨, 도연아. 3일 뒤면 넌 완전히 사라질 거야. 법적으로도 시스템상으로도 기억 속에서도. 우진은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우진의 침실에서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책상으로 가서 우진의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삽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진의 모든 활동을 실시간으로 제게 전송할 것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저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진이 가짜라는 것을, 제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물리적 증거. 저는 서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책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금고는 지문 인식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지문일까? 우진의 원래 지문일까? 아니면 제 지문을 복제한 것일까? 저는 제 지문을 갖다 댔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실패. 그렇다면 우진의 원래 지문이 등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진의 지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금고 뒷면 회로에 접근할 수 있다면 강제로 열 수 있습니다. 책장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었습니다. 금고 뒷면이 드러났습니다. 전원 케이블과 회로판.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PC방에서 훔쳐온 것이었습니다. 회로판 나사를 풀고 내부에 접근했습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을 찾아 합선시켰습니다. 금고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USB 메모리 3개, 서류 봉투 2개, 그리고 사진 1장.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우진의 원래 얼굴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성형 수술 전의 얼굴. 제와 전혀 다른 얼굴.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우진이 성형으로 제 얼굴을 만들었다는 증거. 저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USB 메모리도 가져갔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제너시스 조직과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20억 원을 받고 국가 시스템을 넘기기로 한 계약서. 이것들로 충분했습니다. 우진의 범죄를 증명할 물리적 증거. 하지만 문제는 이 증거를 어디에 제출하느냐였습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 모두 생체 인증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조직들입니다. 제가 나타나는 순간 살인자로 체포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시스템 밖에서 진실을 알릴 방법. 그때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이 나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얼굴을 한두 사람이. 우진은 웃었습니다. 들어왔구나, 도연아. 기다리고 있었어.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함정이었습니다. 우진은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우진과 저는 서재 한가운데서 마주 섰습니다. 똑같은 얼굴을 한두 사람.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놀랐어? 우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올 줄 알았거든. 넌 항상 예측 가능했어, 도연아.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왜? 우진은 비웃었습니다. 15년 동안 내 그림자로 살았기 때문이야. 우리가 함께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모든 영광은 내가 가져갔어. 천재 개발자 이도현, 기술의 구세주 이도현. 나는 항상 조수일 뿐이었지. 그게 이유야? 질투? 질투가 아니야. 정의야. 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넌 이 시스템의 진짜 가치를 몰랐어. 이건 단순한 인증 시스템이 아니야. 이건 권력이야. 신의 권력. 누구나 될 수 있고 누구든 지울 수 있는. 우진은 책상 서랍을 열어 권총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게 겨누지는 않았지만 위협은 충분했습니다. 넌 윤리니 책임이니 하면서 이 시스템을 제한하려 했어. 정부 규제,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 다 쓸데없는 거야. 기술은 힘이야. 그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죽인 거야? 일가족을? 그들은 제너시스의 적이었어. 생체 인증 시스템을 반대하던 인권 운동가들이었지. 제거해야 했어. 그리고 내 얼굴로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잖아. 적도 제거하고 너도 제거하고. 저는 주머니 속 사진을 만졌습니다. 우진의 원래 얼굴이 담긴 증거. 내 계획은 실패할 거야. 난 증거를 가지고 있어. 증거? 우진이 웃었습니다. 금고에서 가져간 거? 그거 가짜야. 내가 일부러 넣어둔 거지. 널 유인하려고.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증거는 이미 다 없앴어. 성형수술 기록, 유전자 편집 자료, 제너시스 계약서 원본. 모두 소각했어. 내가 가진 건 복사본일 뿐이야.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하지만 사람들은 진실을 알 거야. 누가 믿겠어?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스템은 내가 범인이라고 말해. DNA, 지문, 얼굴 인식 모두 내가 살인자라고 증명해. 사람들은 기계를 믿어. 기계가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하지. 우진은 권총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아, 마지막으로 제안할게. 나와 함께해.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완벽하잖아. 진짜 도연과 가짜 도연.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아무도 몰라. 그럼 우리 둘 다 도연이 되는 거야.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야. 진화한 거지. 우진의 눈빛이 광기로 빛났습니다. 생체 인증 시대의 신호는 무의미해. 중요한 건 누가 시스템을 통제하느냐야.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3일 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난 신이 돼. 모든 사람의 얼굴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지울 수 있어. 대통령도 장관도 장성도 모두 내 손안이야. 국정원이 널 막을 거야. 국정원? 우진이 비웃었습니다. 국정원 담당관 김재석도 이미 내 편이야. 제너시스가 그를 매수했거든. 10억이면 충분하더라. 저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김재석까지 배신자였다니.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도연아. 시스템은 완벽해. 내가 만든 그 완벽한 시스템이 이제 나를 보호하고 있어. 우진은 갑자기 제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서 끝이야. 넌 오늘 여기서 죽고 내일 아침 뉴스에는 살인자 이도현, 공범 아지트에서 경찰과 총격전 중 사망이라고 나올 거야.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우진의 팔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둘은 바닥에 넘어져 뒹굴었습니다. 책상이 쓰러지고 의자가 날아갔습니다. 우진이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저도 반격했습니다. 우진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가격했습니다. 우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기어가서 권총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놓지 마.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발로 우진의 얼굴을 찼습니다. 우진이 뒤로 굴러갔습니다. 저는 권총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우진도 일어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제 얼굴. 저는 권총을 우진에게 겨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쏠 거야? 우진이 물었습니다. 쏴봐. 그럼 넌 정말 살인자가 되는 거야. 아니면 이미 살인자니까 한 명 더 죽여도 상관없나? 입 닥쳐. 생각해봐, 도연아. 내가 날 죽이면 뭐가 달라져? 시스템은 여전히 나를 진짜로, 너를 가짜로 인식해. 넌 여전히 수배자고 나는 여전히 영웅이야. 우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총을 내려, 도연아. 이미 게임은 끝났어. 넌 졌어. 저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쏠 수 없었습니다. 15년 우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대학 시절 첫 프로젝트,
밤새 코딩하던 날들. 못 쏘겠지? 우진이 웃었습니다. 넌 항상 그랬어. 착하고 윤리적이고 망설이고. 그래서 진 거야. 우진이 제 손에서 권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0명 이상. 자동 소총을 겨누고. 경찰이다. 무기 버려. 저와 우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경찰들은 우리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옷, 똑같은 피투성이 모습. 누가 진짜 이도현이냐? 경찰 팀장이 물었습니다. 우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예요. 저를 구해주세요. 저놈이 범인이에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진짜 이도현이에요. 경찰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생체 스캐너를 꺼내 우리를 스캔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 다 이도현으로 나옵니다. DNA 일치율 99.9%.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우리 둘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이것이 우진의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진짜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우리 둘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똑같은 얼굴을 한두 용의자. 경찰서 조사실. 우진과 저는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이도현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스템 개발 당시 제가 혼자 만든 백업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타이핑 리듬, 사고 패턴, 행동 방식을 분석하는 숨겨진 인증 방법입니다. 그게 뭡니까? 생체 정보는 복제할 수 있지만 15년간 쌓인 행동 패턴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키보드를 치는 방식, 마우스를 움직이는 패턴, 코드를 작성하는 순서, 이 모든 것이 고유한 지문입니다.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컴퓨터를 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뒤 2대의 컴퓨터가 준비되었습니다. 우진과 저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시스템 핵심 코드 중 일부를 제작성하시오. 30분 안에. 우진은 자신 있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제 고유한 습관들을 드러냈습니다. 특정 함수를 쓸 때 항상 사용하는 주석 스타일, 변수 이름 짓는 패턴, 코드 들여쓰기 방식. 30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스템 분석가가 보고했습니다. 두 사람의 코드 모두 문법적으로 완벽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코드에서 15년간 이도현 개발자의 코드에서 나타났던 고유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누구입니까? 이쪽입니다. 분석가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연일 수 있습니다. 저도 15년간 함께 일했으니까 패턴을 익혔을 수 있어요. 형사가 다른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둘 다 15년 전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첫 프로젝트 주제가 뭐였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도서관 자석 예약 시스템이었습니다. 우진이와 밤새 코딩하다가 새벽 4시에 완성했죠. 그때 우진이가 라면을 끓여줬는데 너무 짜서 둘 다 배탈이 났습니다. 우진도 답했습니다. 도서관 시스템 맞습니다. 하지만 라면은 제가 아니라 도연이가 끓였어요. 형사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일지를 보니 라면을 끓인 사람은 정우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탈로 병원에 간 기록도 있습니다. 우진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기억한 거 아니면 당신이 진짜 정우진이고 이도현을 흉내낸 것 아닙니까? 형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대학 시절 추억, 첫 연애, 가족 이야기, 사소한 습관들. 저는 모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몇 가지를 틀렸습니다. 복제할 수 없었던 기억의 디테일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도현 씨, 당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제 어머니는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제게 한 말. 저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엄마는 제게 말했어요. 우진이 잘 챙겨라. 그 친구 너 없으면 안 돼. 제 친구를 걱정하시던 엄마였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임종의 순간은 몰랐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이도현입니다. 우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시스템이 날 인정했어. DNA도 얼굴도 지문도 모두 일치해. 생체 정보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년간의 삶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우진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내가 항상 2등이어야 해? 난 그만큼 노력했는데. 저는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 이제는 범죄자가 된 사람. 우진아, 제가 말했습니다. 너도 충분히 훌륭했어. 근데 내가 탐낸 건 기술이 아니라 인정이었어. 그 인정을 범죄로 얻으려 했던 게 문제야.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진의 성형 기록, 제너시스와의 계약서, 김재석 국정원 담당관의 배임 증거 모두 드러났습니다. 뉴스는 대서특필했습니다. 생체 인증 시스템의 맹점 드러나 신원 복제 범죄의 충격. 국회는 3일 뒤 예정되었던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시스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무죄 석방되었습니다. 5일 만에 제 신원을 되찾았습니다. 은행 계좌, 신용카드, 집, 직장 모두 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장이 물었습니다. 이도현 씨는 영웅입니다. 시스템의 문제를 밝혀낸.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만든 사람입니다. 너무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맹신하게 만들었죠. 기계를 인간보다 더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도구일 뿐입니다.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동네에서 작은 IT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칩니다. 생체 인증 시스템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층 인증이 필수입니다. 생체 정보만으로는 부족하고 행동 패턴, 기억 검증, 인간 판단이 함께 작동합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좋습니다. 불완전함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니까요.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우진의 편지였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원했던 건 내가 가진 걸 빼앗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였어. 근데 그걸 잘못된 방식으로 찾았던 거지. 15년 우정을 배신한 거 평생 후회할 거야. 마이너스 우진. 저는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우진아, 용서는 못해. 내가 한 일은 너무 컸어. 하지만 이해는 해.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교도소에서 잘 반성하고 나중에 출소하면 다시 시작해. 이번엔 제대로.
마이너스 도현. 그날 저녁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봤습니다. 한때 누군가 이 얼굴을 훔쳐갔습니다. 이 얼굴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얼굴을 시스템에서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제 얼굴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제 정체성은 생체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결정됩니다. 기술은 저를 증명할 수 있지만 저를 정의할 순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며 카페에 따뜻한 조명이 비친다. 2035년 서울. 이곳에서 얼굴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압니다. 얼굴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도현입니다. 시스템에서 지워졌다가 돌아온 사람. 한때 유령이었다가 다시 인간이 된 사람. 그리고 이제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